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주별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경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경진일주는 뭐냐? 경금은 철광이죠. 그 다음에 진토는 산이고 이제 큰 땅이고 습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경진일주를 우리가 물상으로 얘기하면 매장된 철광석이다 이런 말을 해요. 또는 뭐 큰 산 위에 있는 홀로 있는 그 바위, 그러니까 울산 바위나 미국에 있는 그 노스페이스 그런 형상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분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매장된 철광석의 물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철광석이라는 것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그 탄광에 가서 그 철광석 광산에서 그걸 캐낼 때 노다지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엄청나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도 철광석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진일주는 성공과 실패가 매우 다단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는 대발복을 하고 또 실패를 할 때는 대몰락을 하기도 하는 성공과 실패의 굴곡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일주가 경진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이 큰 산 위에 홀로 있는 바위니까 굉장히 고독하게 보입니다. 또 굉장히 미모가 있고 총명한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독산의 바위 또는 산 위의 독바위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진일주는 심의가 깊고 성정상으로 굉장히 심의가 깊고, 또 사물이나 또는 일 처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꿈과 이상,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큰 바위 그런 물상을 해서 꿈과 이상이 매우 높고 한번 세운 계획은 초지일관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성향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강하고 통솔력이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신앙이나 종교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진일주입니다. 그러나 경진일주는 성직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진토 속에 있는 재성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든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뭐 성직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경진일주의 특징이고요. 또 이 일지 이 진토의 이 편인성이 매우 강한 일주라서 굉장히 눈썰미가 좋다든가 재치도 있고 특별한 기술을 익혀서 살아가는 특별한 기술자이죠.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 이런 것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의심하는 사람이죠. 만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항상 이해타산적인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손익을 일에 착수하기 전에든 착수하고 난 후든 그 일로 인한 손익을 늘 따져보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순박한 그런 면이 있지만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은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강한 면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진일주는 일지지장간에 있는 이 정제를 암압하고 있는 관계로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또 이 신살로 이게 일덕이라는 신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궁핍함에 빠지는 일은 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진일주를 요약하자면은 굉장히 꿈과 이상이 높으면서 그 신앙심이 깊고 또 의심하는 사람 뭐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경진일주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경진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을목은 정제에 해당이 되고 사화는 이제 경금의 생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제가 지금 여기 편관을 달고 들은 그런 모습이 돼요. 경진일주가 맞이하는 을사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뭐 큰 문제는 없고 그런 대로 원만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학업도 마찬가지죠. 학생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이렇게 굉장히 좀 돈독하게 발전해 가는 남들이 주변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고 건강 면에서도 경금은 이제 이 생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원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진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는 이렇고 사주 전체로서 우리가 한번 따져봤을 때는 어떠냐 해서 한번 봅시다. 만약에 천간에 가불이 있다 그러면 재성이 있는 거예요. 재성이 있을 때 을사년은 또 을목재성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지에 이렇게 신금이 있다든가 뭐 유금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아주 괜찮은 해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다소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좋은 기회들은 많이 오지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림의 떡에 해당되는 그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로는 이제 병이나 정이 있을 때인데 병이나 정이 있을 때 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매우 좋은 해가 될 수 있어요. 아주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데 병이 있으면은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병이 만약에 천간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건강적이든 사업적이든 뭐 학업이든 직장이든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뭐냐 만약에 이 사람이 해월에 태어나는 경금이라면은 을사년이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 을사년이 아주 좋을 수 있는데 자월에 태어나는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무토나 기토가 이렇게 있다면은 을사년이 전반적으로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상관 폐인돼 있는데 재운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고단한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하는 일에 다 좌절과 실패가 따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 때도 어떠냐 경금이나 신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이제 지인월이라든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인이나 축이나 미나 뭐 술이나 이럴 때라면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월이라면은 그러니까 월지가 진술 축미라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경금이나 신금이 천간에 있다면 다 흉한해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탈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운을 맞이하게 되기 쉽고 그 다음 번째는 이제 그 임계수가 있을 때는 어떠냐 임계수가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계수가 있을 때는 지지에 이렇게 신금이 있거나 유금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일간이 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돼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면은 역시 그림의 떡과 같은 또는 뭐 건강에 훼손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도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한 상태라면은 임계수가 있을 때 을사년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별로 안 좋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지지로는 이렇게 해수가 있거나 또는 뭐 신금이 있다든가 하는 거는 좋지 않고 유금이나 축이나 이런 게 있어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탈재와 관련되기 때문에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경진일주의 을사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